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같이 미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쪽에서 43쪽 그리고 스케치북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박수근 작가와 그의 작품을 알아보고 또 좋아하는 작품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이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많은 작가를 한번 만나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작가가 생기면 그 작가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작가에 대해 더 알아보고요. 작가의 생각이나 다른 그림들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많은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많은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쯤은 여러분이 나 이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박수근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작가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작가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가 중 한 명이고 우리 민족의 소박한 일상과 정감 어린 풍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민화가 또는 국민화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근 작가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12살에 밀레 만종을 보고 화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복하였지만 나중에는 집안이 어려워서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이중섭 작가처럼 다른 곳에 가서 그림을 배우거나 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그림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시절에는 부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군 부대 기지 내 매점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박수근 작가의 그림은 딱 보면 이것이 바로 박수근 작가의 그림이구나 하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니면 이전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들이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서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독특한 화강암과 같은 질감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강암은 아마 관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돌인데요. 이 산을 이루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 불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화강암이란 암석이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암석 중 하나입니다. 박수근 작가는 시골이나 도시 주변에서 마주치는 굉장히 사소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파는 사람, 아니면 절구질을 하는 사람, 아니면 아기를 업은 소녀 등을 소재로 삼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그들의 정말 진실된 삶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그림은 유화로 그렸는데요. 유화는 원래 서양 물감인데 이 밀레 만종도 유화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지만 하지만 박수근 작가는 스스로 이것은 동양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물감은 서양 물감이지만 굉장히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박수근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빨래터라던가 나무와 두 여인, 아기 업은 소녀, 농악 등이 있습니다. 박수근 작가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이중섭 작가에 대해서 봤을 때처럼 박수근 작가가 살던 시기도 이중섭 작가가 살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고 봐도 좋을 작가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박수근 작가가 그린 서민들의 모습은 이 시기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를 겪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근 작가의 그림이 정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정말 국민화가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분명히 그런 시대를 지나쳐왔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박수근 작가의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 박수근 작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림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7점 준비해 봤는데요. 그림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이 그림들을 쭉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나는 이 그림이 제일 좋다를 한 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고르면 좋을지를 한번 쭉 자세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박수근의 대표작으로 높다란 고목을 중앙에 두고 그리고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여인과 이를 쳐다보는 아이를 업은 여인을 좌우로 배치하였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이들이라던가 여인들 아니면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의 의미를 선생님이 지금 너무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나무의 의미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골목안이라는 작품인데요. 박수근 작가가 결혼을 한 다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산 그 작은 집 부근의 거리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작업을 했겠죠. 전체적으로 회색과 갈색 조의 색조가 박수근 작가의 그림의 특징인데요. 이 고목들과 한옥들 사이로 약간의 파스텔 톤의 조금 옅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입니다. 농악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농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농악은 옛날에 농사를 짓기 전이나 아니면 농사가 잘 된 후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또는 풍년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이 북이나 꽹과리, 장구, 지잉 등을 밖으로 들고 나가서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곤 했던 그런 음악인데요. 이 농악을 주제로 1960년대에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박수근 작가가 1965년에 삶을 마감하신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은 굉장히 나중의 그림인데요. 선의 묘사나 아니면 질감 표현에서 미술평론가들이 말하길 이전보다 훨씬 더 완성된 형태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수근 작가의 그림의 사람들은 대체로 서 있거나 아니면은 앉아 있거나 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점에서 이전 그림과 조금 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림입니다. 복숭아라는 그림인데요. 1957년도의 그림이에요. 나무 쟁반에 담긴 복숭아를 표현하였는데요.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박수근 작가의 특유의 표현한 방법으로 이 질감이 잘 느껴지는 방법으로 표현한 정물화입니다. 복숭아를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으로 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봐서 조금 더 복숭아의 그런 소박한 느낌을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다음 그림입니다. 박수근이 마찬가지로 삶을 마감하기 조금 전에 말년기에 그린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작품이에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사이즈가 크기가 짐작이 안 될 텐데 지금 보면은 가로가 98cm, 세로가 146cm에 달하는 아주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작품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인과 어린이를 동시에 그려서 뭔가 노인으로 상징되는 빈곤,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어린이를 그림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염원한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위에 보면은 남자 2명 그리고 여자 2명이 보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남자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쉬고 있고 그리고 또 여인들은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변변한 일자리가 많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가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박수근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을 선생님이 확대를 몇 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이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약간 분명하게 보이면서 여기 그림의 질감들이 조금씩 보이죠. 이걸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더 확대하면 이렇게 우둘투둘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대하면
어디서 많이 본 문이 아닙니까? 이 슬라이드 전체 수업 영상의 배경을 선생님이 이 사진으로 넣어봤는데요. 박수근 작가는 물감을 거의 7겹에서 8겹을 쌓아 올려가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린 물감 때문에 이게 화강암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박한 그림과 선도 부드럽지 않고 뭔가 조금 딱딱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우리 삶의 그런 희망적이지만 않은 부분, 좀 사실적인 부분을 잘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독서입니다. 이것은 캔버스에 그린 것이 아니라 하드보드, 딱딱한 종이에다가 그린 작품인데요.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어린 단발머리 소녀의 모습을 화면에 가득 차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아까의 작품과 다르게 13cm 그리고 20.1cm의 굉장히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작품입니다. 거친 바위 같은 질감 안에 형태도 단순하고 색상도 단순해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절구지라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굉장히 크기가 큰 작품입니다. 130cm에 97cm 가로폭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와, 크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이를 업고 절구지를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는데요. 간결한 외곽선으로 표현된 형태와 화면 전체가 약간 갈색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을 통해서 토속적인 질감, 뭔가 전통적이고 우리의 옛 삶을 잘 표현하는 질감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작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작품이 제일 인상 깊으신가요? 한번 이 7가지 작품 중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작품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서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2쪽과 43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림을 골라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앞으로 대감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의 이유를 적을 때는 항상 그냥 멋있어서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색, 형, 면, 양감, 질감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박수근의 어떤 작품을 좋아한다. 작품의 색은 어떠하고 작품의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질감이나 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쓸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북에 한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박수근 작가에 대해서 했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박수근 작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